안녕하세요.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염정 차장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시장,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장 점유율 그리고 침투율이 높은 중국의 배터리 산업 동향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나온 중국의 배터리 산업 동향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월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87.8만 대라고 하고요. 판매 침투율이 51%를 달성을 했습니다. 내연차보다 더 많이 신차가 팔린다, 전기차가 팔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2030년 중국이 추진했었던 판매 침투율 60%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전기차의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은 여전히 침투율을 빠르게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일단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둔화되어 있었던 배터리 밸류 체인들의 생산 가동률이요.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 들어서 1, 2분기 다소 그에 대한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작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찾아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캐즘이라는 것은 수요의 둔화, 그래서 큐의 둔화를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또 다른 개념의 지금 기술적 캐즘에 좀 빠졌다라고 합니다. 전기차의 한 대당의 배터리 탑재량이 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 LFP 배터리 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터리에 대한 용량을 좀 늘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내수 시장만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시장의 경쟁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금 상위 기업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상당수가 또 지금 적자 구조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내수뿐 아니고 해외 시장에 대한 공략을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중국은 동남아라든지 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진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기존에 지금 작년 한 해 그리고 지금까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 중심의 시장이 지금 변했기 때문인데요. 이 LFP 시장은 지금 약간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기존에 배터리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에 대한 탑재가 늘어났지만 LFP 배터리에 대한 마진은 상당히 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중점을 하고 있었던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지금 가격 차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LFP 배터리는 0.5 위안인 반면에 3원계 배터리는 0.89 위안, 대략 한 20-30%가 LFP 배터리가 저렴한 상황인데요. 마진으로 보면은 거의 4분의 1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LFP 배터리 쪽에 대한 Q는 증가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는 구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LFP 시장은 점유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3원계 쪽에 대한 메리트, 경쟁력, 기술적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LFP에 대한 비중에서 다시 한번 3원계 쪽에 대한 비중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도 나타날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나온 이슈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차의 화재에 민감한 LFP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제조 기업 또는 배터리에 대한 제조 이력을 좀 중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럽은 2026년부터 배터리 여권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든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나라 업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에서 산업 동향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CATL 중심으로 해서 LFP에 대한 비중이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이제 배터리 이력제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LFP에 대한 비중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양극재 쪽에서라든지 원재료 쪽에서의 가격 인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FP 배터리와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에 대한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탑재 여부가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서 다소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눌림 현상이 다소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럽 내에서의 국내 브랜드들의 인지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섹터보다 사실 하락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심을 하실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2분기 실적에서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 본격적으로는 내년 정도부터 2차 전지 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반등세는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중국의 산업 동향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시장은 다행히도 지난주 블랙 먼데이 이후 상승을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은 회복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도 섹터가 기존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조선주, 바이오 섹터 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성장 섹터에서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 이를테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주도 섹터가 시장을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고민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해봤고요.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ETF, 2차 전지를 활용한 ETF 쪽에 대한 접근도 유효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